자, 이번 시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사례를 들어서 입력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서식이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인적사항이 나올 거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면세로 입력을 해서 혹은 환경 등록에서 우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한다라고 세팅을 해놓는다든지 뭐 이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표 입력이 잘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쪽으로 끌어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 공제,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으로 의제한다 이런 얘기죠. 좀 전에 간주 임대료 얘기했습니다. 간주라는 말하고 의제라는 말하고는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의제 배당 뭐 이런 얘기 하죠. 의제 배당, 간주, 임대료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라는 말하고는 간주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다. 본다라는 얘기고요. 세법상으로 법상으로 의제라는 것은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로 치는 겁니다. 추정이라는 말하고 또 다른 거죠. 추정이라는 말은 상속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거는 증여가 아니야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하면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증여로 의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증여세 내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매입세 공제하는 것처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과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음식점을 얘기를 많이 들죠. 음식업, 음식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그죠? 음식 용역을 제공을 하는 거는 과세 매출이 되는 거고 세금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보통은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러한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농축수 임산물 뭐 이런 식자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러한 농축수 임산물을 원자재로 삼아서 원료로 삼아서 식자재로 삼아서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 음식 용역을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면세 품목을 공급받을 때 계산서로 그 증빙이 될 거 아니에요. 계산서를 나한테 발급을 해줄 건데 계산서는 공급 가액만 있는 거죠. 거래징수한 매입세액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래징수 당한 것처럼 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의제를 해버린다. 일정한 금액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상으로 중간에 면세 사업자가 꼈다라고 할 때는 누적 효과, 결집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 그 효과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자라는 차원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론 공부를 하면서 의제 매입세 공제가 왜 생겼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 요건들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죠? 겸용 사업자 포함하고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면세 품목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 임산물, 면세 재화를 바탕으로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세 품목인 것을 면세 매입한 것을 입증을 하는 서류들이 필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계산서, 그죠? 계산서가 있을 거고 신용카드 전표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면세 카드 면세로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했던 그러한 자료들 신용카드 전표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이런 서류들을 첨부를 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예외적으로 제조업자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러한 서류들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만 제출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급 그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음식점 사업을 할 때 쌀 구입한 그 금액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공제율을 적용을 한다. 근데 이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는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확정 신고할 때 한도를 적용을 하고 예정 때는 한도 적용을 할 필요는 없고요. 공제율도 업종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109분의 9%까지, 102분의 2에서 109분의 9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 시기는 예정 신고 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하고 확정 신고 때도 적용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 때만 공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았다가 그대로 양도를 하는 경우, 그죠? 그대로 파는 경우, 혹은 개인적 목적으로 간주 공급에 사용한다든지 소비되는 때는 공제됐던 거 토해내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보면 복잡하죠, 그죠? 음식점이냐, 제조업이냐, 그 다음에 법인이냐,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공제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다, 109분의 9짜리도 해석 사례에 그 주석에 있죠. 어찌됐든 일반적인 음식점 개인 사업자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면 108분의 8인데 과세표준 기준으로 과세표준은 6개월치를 얘기하는 거죠. 1년치로 따지면 4억이 되는 거고 109분의 9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업자다. 과세 이용 장소는 102분의 2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사업자는 106분의 6. 그 외의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법인 사업자, 법인이 음식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106분의 6을 적용을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그리고 올해까지 109분의 9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제조업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104분의 4, 106분의 6, 102분의 2 이런 식으로 공제율들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제율과 관련된 내용이고 한도가 있어요. 이 한도는 과거에는 이 한도가 없을 때는 특히 이제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그 면세 뭐 쌀 뭐 이러한 뭐 농축수인산물 구입할 때 면세 계산서를 업해서 받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원가 비율이 너무 높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반영을 해서 한도 어느 정도가 넘으면 매입 비율이 너무 많다, 과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가공 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한도를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목적으로는 좀 뭐 외워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실무할 때는 잘
찾아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50% 한도를 적용을 하고 있다. 개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 계속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익단체들의 로비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75%까지, 매출액의 75%까지 이 그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금액을 정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크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한도들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349페이지를 보면 사례 연습으로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입력을 하고 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례를 살펴보면 349페이지네요. 이 회사는 지금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입력하는 이 화면은 법인이라서 법인으로 가정을 하죠. 그리고 공제율도 108분의 8을 적용한다. 원래는 법인이면은 106분의 6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면서 106분의 6이 아니라 108분의 8로 적용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날 계산서 매입 내역 등을 보니까 1조 수산에서 8,050만 원 정도 매입을 했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30일 날 부가세 유형은 매입, 그죠? 매입 계산서 53 이렇게 입력을 하고 수산물 얼마 80 519 000 이렇게 엔터를 치면 금액을 입력을 하면 의제 매입세 적용을 할 거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할 거냐, 구리, 스크랩 등 공제를 적용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이 창이 뜨는 거죠. 이 창이 뜨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환경 등록에서 이렇게 의제 매입 적용한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게 뜬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환경 등록에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아까 금액 치고 입력할 때 그런 창이 안 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상호는 그냥 1조 수산 뭐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냐 전자계산서로 취급을 할게요. 그러면 상품 원재료 구입을 한 거고 원재료로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변에 251 이렇게 분계를 하고요. 아까 그 금액 입력했을 때 그 창이 떴는데 면세로 입력을 할 때 그런 창들이 알람이 뜨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내용을 입력을 하면 분계가 이렇게 부가세 대금금 예정 그 의제 매입세 공제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 환경에서 그 설정을 안 해놨으면 원재료 이만큼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만큼 대변에 입력이 되면서 수산물 원재료 여기에다가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의 자동 반영분으로 코드를 기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분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일 날 면세 농산물
기재가 될 거고 2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제 매입세에 적용을 하고 이게 106분의 6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106분의 6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세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다시 한번 환경 등록을 가면 지금 의제 매입 적용을 하는 거고 106분의 6으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다. 네,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삭제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6월 30일 날 54가 아니라 53 그러면 수산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얼마예요? 8051900 이게 반영이 안 됐네요. 해당 없음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 1조 수산. 그래서 전자로 입력을 하고 혼합. 그러니까 원재료가 어때요?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대변에 251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아까 해당 사항 있는 거 의제 매입에 해당이 되면 부가세, 의제 매입세 공제처럼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으로 분계가 되는 거고 해당 없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부터 그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이 적용 코드에 이거를 반영을 해야지 된다. 이걸 반영을 해야지 뭐예요? 나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이게 불러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드가.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농산물로 얼마? 2천만 원. 이건 역시 이렇게 의제 매입으로 세팅이 된 게 아직 반영이 안 되네요. 계속 뜨고 있네. 하여튼 2조 농산 여하고 혼합으로 하면 원재료 대변에 251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뭐예요? 분계할 때 이 원재료에 대해서 6번 의제 매입세 공제서 신고서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놔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할 때 나온다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고 세팅 환경 등록에서 회계로 가서 지금 의제류 자동 설정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매매출 전표 닫았다가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면세 이것도 농산물이네요. 농산물 얼마짜리? 1,650만 원짜리. 이것도 역시 계속 나오네요. 해당 없음으로 해당 있음 의제 매입으로 가게 되면 아까 환경 등록에서 설정한 그 공제율을 계속 적용을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3조 이게 이제 거래처를 입력을 하게 되면 불러와지겠죠. 그 다음에 2조 농산 그리고 거래처 입력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3조 농산이
거래처 등록을 해놓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혼합으로 하고 원재료,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여기도 코드를 조격 코드를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반영을 해 놓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신고서 작성을 할 때 불러와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 제대로 반영을 했다 손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다시 한번 다 삭제를 해볼까요? 새로 여기서 불러온다는 얘기죠. 전표에서 데이터를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그 저격 코드로 걸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제율을 뭐 108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도 108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8. 그러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이 반영이 될 거고요. 한도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실제로 실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때는 이 불러오기를 하면 과세표준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절차로 취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으로 확정신고분 이게 불러와질 텐데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도는 이거는 법인이니까 지금 법인으로 우리가 그 연습을 해보는 거라서 50%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 매입액 뭐 그렇게 해서 공제율 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이 이만큼 계산이 됐다. 이 금액이 신고서상에 반영이 될 거냐? 그러면 저장을 눌러서 저장하면 신고서에 반영이 될 거다. 조회를 하면 새로 조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 중에 이 금액이 뜨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기타 공제 매입세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만큼 매입세 공제 된 거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 83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 걸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그 코드로 그 뭐라고 할까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적용 코드로 반영을 하면 의제 매입세액 금액 2833 333원을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 등에서 차감 처리를 하잖아요.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그 결과가 355페이지의 맨 밑에 회계 처리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과세기간 말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의제류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그 했다, 그 세팅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정확한 공제율을 적용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 그 환경 등록에서 활용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저절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취사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의제 매입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공제율도 세팅을 하고 그러면 분계 면세 매입 자료가 그 뜨면 면세 매입 자료가
면세 매입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의제 매입세 공제에 반영을 한다. 의제 매입세 공제가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가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의제 매입세 공제가 신고서 상에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356페이지의 팁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